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박상학 의원, 일단 청문회 이후 여당 내에서도 이 두 후보에 대한 거취를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제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참여하셨지만 교육 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그리고 많은 또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조금 자신의 철학도 있고 또 뭐 물론 초등교육 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워낙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고등교육이라든지 대학 관련된 개혁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이 청문회의 원래적인 기능,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설명하고 국민들과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까지 이제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마쳐집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지도부들도 그리고 또 이건 또 대통령님의 고유한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제 이제 밤 11시 40분까지 우리 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걸어왔던 길, 또 총장까지 했던 길,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수 생활을 36년 동안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 그것도 이제 이 학부모의 심정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문외한이었다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책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이진숙이라는 책은 더 이상 볼 내용이 없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도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민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좀 교육 철학이 뚜렷하고 물론 초등교육에 우리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교육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소신, 내가 장관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여성가족부 이제 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이 이 장관으로 지명을 돼가지고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까지 성명을 내고 이거는 갑질이다. 이런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는 우리가 이제 검증은 끝났으니까 오늘 내일 이번 주말까지는 여론이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2+알파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 박상학 의원, 일단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 두 명의 후보자를 어쨌든 내일까지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동안 비난이 몰리는 이른바 방패막이로 쓰고 나중에 낙마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군요.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뭐 2+알파다 또는 맨 처음에 송원석 의원은 5명이다. 이렇게 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 과정 중에서 모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충분한 자질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도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아주 잘 맞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아주 기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차례나 걸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 안 해줍니다. 원내 지도부의 일괄 유보 방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발목 잡기, 대선 불복의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방패막이를 쓴다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 그리고 또 네.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내하고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이상 발목 잡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대선 불복이다. 그거 대선 불복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정략적으로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네. 5명, 6명까지는 이게 검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국정이 빨리 안정이 되고 웬만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도와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좀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5적, 6적 중에서 그래도 2명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알파는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네. 다른 후보자들은 그렇게 큰 이렇게 공격성이 없어요. 국민들의 평가가. 그러나 여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진보 보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정교조 이런 분들이 대국민 통합을 이루었다. 네. 그 통합이 뭐냐. 교육부 장관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대통합의 결론을 얻었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와서 지금 어제 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 보셨으니까 네.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한 여론에 그 합당한 답을 내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민심을 거역해서 안 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고요. 자,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선 역시 같은 당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성명이 가장 아플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성명을 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는 강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대했지만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직접 연관 단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이 정도 여론이 나왔다면 무시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뭐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런 또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펼쳐라는 것은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사권자가 이미 지명하신 뜻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겸증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내일까지 계속되니까요. 과정 보도록 하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해명도 했지만 이 정책 질문에서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청문회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56%) (48%)라고 했던 논문들은 그 당시 다 10% 이하로 표절률이 평가받았던 것들입니다.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지금 나이스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제가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예.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그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뭐 김대식 의원께서는 어제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예.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임명권자 네. 대통령께서 철회를 하기 전에 네. 본인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뭐 수장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 이때는 저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권자를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정권을 위해서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정책적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장을 오래 하다 보면 초중고의 그런 현안 문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본인이 뭔가를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되는 게 모르겠는데 맹탕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학부형들이 보고 저분이 과연 교육 수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등대불이 돼주고 앞으로 이정표가 돼야 될 이런 네. 장관이 저런 이 자기의 소신 이런 그 철학 이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무리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박상혁 의원. 근데 원래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논문 문제와 자녀 유학 문제.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뭐 소녀상 관련된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소녀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네. 뭐 마치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소녀상을 이분이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어제 밝혀졌거든요. 논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김용우 위원장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의원님들 중에 이공계 계시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문과 중심의 글쓰기와 이공계의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발전시키는 방향, 그런 형태가 달랐던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100% 옳으냐 또는 그것이 완벽한 확립된 그 관행이냐 이런 문제는 학교마다 다르고 다를 수도 있지만 연구재단에서 나타난 그 가이드에 크게 어떤 벗어남이 없이 논문을 써왔던 것도 저는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해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남았던 그 자녀 유학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계속 지금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유학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과 자녀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충분히 사과를 좀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도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 총장으로서의 그 리더십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 충분히 국민들께 좀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진숙 후보자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35년 동안의 교수 총장을 했고 저분은 36년 동안의 교수 총장을 했어요. 네. 저는 인문계고 저분은 이제 이공계예요. 공대예요. 자, 공대는 인문계는 그 단독으로 거의 논문을 씁니다. 이공계는 어떤 박상혁 의원님 말씀처럼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은 지도 교수와 공동으로 하죠.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거 국민검증단에서 밝혔듯이 거기에는 공대 교수들도 있고 충분하게 있어요. 다만 어떤 것이 제일 문제냐면은 자기 제자의 네. 그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5차 탈자까지 바꾸지 않고
뵙겠다는 거죠. 네. 56%, 48%, 48%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이 그 검증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학위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제자가 학위 논문을 냈다고 하면은 제자의 앞길에 굉장한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청문회가 끝난 뒤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